이건 정말 경악할 일입니다. 중국은 사실 한자의 기원이 아닙니다. 세계 역사를 반드시 고쳐야 합니다. 미국 하버드 언어학자의 믿지 못할 말에 국제학술대회는 난리가 났습니다. 세계 학계가 당연하게 여기고 있던 것들이 이 한마디에 무너지고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빠졌다고 하는데요. 20여 년 동안 치열하게 연구한 끝에 밝혀진 한국의 진실과 감춰진 비밀의 역사.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난 걸까요? 세계 학회를 휩쓴 사건.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딱 1초만요. 좋아요와 구독 꾹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버드 대학교에서 동아시아 언어를 연구해온 이그나티우스 머서 교수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학문적 도전과 토론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왔지만 제가 늘 무거운 회의감을 품고 있던 한 가지 주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의 문자 한글입니다. 기억나는 저는 한글이 일본과 중국에서 사용되던 문자들을 단순히 모방한 것에 불과하다고 믿어왔습니다. 제게 한국의 문자 체계는 독창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이웃 나라들의 창작물을 파생한 모방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매일 아침 하버드의 웅장한 건물을 거닐 때마다 저는 제 견해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동료와 학생들에게 제 의견을 자신 있게 전하며 언어의 아름다움은 그 독특함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제가 수년간 연구해온 다른 언어들은 뚜렷하고 독립적인 발전의 흔적을 보였지만 한국에 관해서는 제 생각이 단순하고 무시무시했습니다. 제 연구와 경험이 확고한 기반 위에 있다고 믿었기에 한국의 독창성을 주장하는 민족 신화에 대해서는 관심조차 두지 않았습니다. 어느 맑은 오후 제 사무실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던 중 뜻밖의 봉투 한 통을 받았습니다. 동아시아 언어에 관한 국제학술대회 초대장이었습니다. 그 초대장은 우아하게 쓰여 있었고 일본, 러시아, 한국 등 여러 나라의 학자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약속했습니다. 처음에는 언어학에 대한 열정을 함께하는 전문가들을 만날 생각에 들떠 있었지만 내심 제 오래된 믿음을 굳게 붙들고 있었습니다. 한글이 독창적이라는 주장에 맞서 제 의견을 입증할 완벽한 기회라고 여기며 그 어떤 가능성도 열어둘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날 제 책상 앞에 앉아 초대장을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초대장에 쓰인 우아한 서에는 마치 고대 문자들의 정교한 디자인을 연상시켰지만 제 생각은 저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저는 스스로 이 대회는 제 관점이 옳음을 증명할 기회를 줄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학문적 경험으로 단단히 다져진 제 연구와 논증을 자신 있게 발표하며 회의적인 입장을 한마디 한마디 확신 있게 펼칠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그러나 제 안에서는 작지만 불편한 의심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혹시 제가 한국의 언어에 대해 성급한 판단을 내린 것은 아닐까 하는 의문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제 경력 중에도 새로운 증거가 과거의 고정관념을 무너뜨렸던 순간들이 있었음을 기억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곧 이러한 생각들을 무시하며 오랜 시간 지켜온 확신에 의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날 저녁 캠퍼스를 거니며 부드러운 가로등 불빛 아래를 걸을 때 저는 기대감과 함께 단호한 결심을 느꼈습니다. 한글의 독창성을 주장하는 이들과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시원한 밤 공기가 제 얼굴을 스치고 바스락거리는 낙엽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저는 다가오는 대회를 생각했습니다. 활발한 토론과 치열한 논쟁을 상상하며 제게 주어지는 모든 질문이 제 오랜 믿음을 수호할 기회로 다가왔습니다. 제 머릿속에서는 그 대회가 마치 아이디어들이 충돌하는 전쟁터 같았습니다. 오랜 연구 경력으로 무장한 제가 진리의 챔피언으로 우뚝 서리라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수없이 연습했던 제 논증 속에 어딘가 모르게 설득력 있는 증거가 존재할지도 모른다는 작은 의심의 목소리도 함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장은 그 의심을 굳건한 회의감으로 덮어두기로 했습니다. 한글이 독창적이라는 주장에 단호히 맞설 준비를 한 것입니다. 제가 상상하지 못했던 것은 이 대회가 언어와 문화에 대한 제 모든 신념을 뒤흔들 여행의 시작이 될 것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제 회의감이 제 힘이라고 확신하며 한글이 많은 이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독창적이지 않음을 증명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설렘과 단호한 결심을 안고 국제학술대회에 참석했습니다. 웅장한 강당에는 일본, 러시아, 한국의 학자분들이 자리에 앉으시며 정겨운 대화 소리와 서류들이 넘실거리는 소리가 가득했습니다. 벽에는 여러 나라를 대표하는 깃발들이 걸려 있었고 강당은 고급스러운 목재와 향긋한 커피 향으로 가득했습니다. 저 역시 걸음을 옮기며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고 제 생각을 세상에 보여드리겠다는 굳은 마음을 다졌습니다. 저는 앞쪽 자리 근처에 앉아 모든 분들의 얼굴을 또렷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도쿄 대학의 사토 교수님, 모스크바 국립대학의 엘레나 페트로바 교수님, 그리고 한국 전통문자 전문가이신 김 박사님 등 여러 나라의 원로 학자분들과 전문가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분들의 눈빛에는 각자의 문화에 대한 자부심과 호기심이 가득했습니다. 비록 제가 한글에 대해 옛 생각을 고수하고 있었지만 그분들의 열정 가득한 표정을 보며 약간의 불안함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학술대회는 동아시아 언어에 관한 연구와 지식을 나누기 위한 취지를 설명하는 주최 측의 인사말로 시작되었습니다. 분위기는 존중과 따스함이 느껴져 제가 익숙한 차가운 토론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저는 사토 교수님께서 연구 결과를 발표하시는 모습을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교수님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또렷하셨으며 한글과 이웃, 언어들 사이의 깊은 관계를 보여주는 문서와 고문서를 함께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여전히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교수님의 한마디 한마디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늘 한글은 단지 모방에 불과하다고 믿어왔던 제가 사토 교수님의 정성스러운 발표 자료를 보며 증거를 좀 더 깊이 살펴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님의 화면에는 오래된 문서들이 꼼꼼한 설명과 함께 제시되었고 고대 문헌의 그림들은 생생하고 상세하게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마치 역사가 제 눈앞에서 살아나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사토 교수님의 발표 후 엘레나 페트로바 교수님께서 단상에 올라 한국 언어와 문화의 아름다움에 대해 정성껏 말씀해 주셨습니다. 교수님의 말씀은 저에게 화려한 축제, 전통 붓글씨, 그리고 한글의 고운 흐름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오랫동안 품어온 회의감과 교수님의 발표에서 느껴지는 부인할 수 없는 매력 사이에서 저는 갈피를 잡지 못하는 기분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교수님께서 하신 한 문장 한 문장마다 마치 제가 한 번도 풀어보지 못했던 큰 수수께끼의 작은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는 듯한 느낌을 주셨습니다. 쉬는 시간 동안 저는 강당을 돌아다니며 동료 학자분들의 대화를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그분들의 대화는 정겹고 활기차 보였습니다. 한 무리의 한국 학생들이 모여 한글의 과학적 설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한글의 자음과 모음이 사람의 목소리 소리와 딱 맞게 정교하게 만들어졌다는 점, 그리고 모든 곡선과 선이 이유를 가지고 설계되었다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저는 잠시 멈춰 서게 되었고, 비록 여전히 제 견해에 확신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의 열정은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이어서 김 박사님께서 한국 전통문자에 관한 깊은 지식을 나누기 위해 단상에 올라주셨습니다. 박사님의 발표는 알기 쉽고 직접적이셨습니다. 한글이 아름다움과 실용성을 동시에 고려하여 만들어졌다는 점을 명확한 예시들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각 글자가 만들어진 과학적 원리를 설명하실 때 저는 마치 누군가가 정성스레 한 획 한 획을 그리며 그 모양과 소리를 고민하는 모습을 상상하게 되었습니다. 박사님의 설명은 너무도 명확하여 중학생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숨겨져 있던 비밀을 알려주신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루 종일 저는 스스로에게 많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혹시 제가 한글의 진정한 본질을 오해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각 발표와 공유된 문서, 그리고 주변에서 이루어지는 따뜻한 토론들이 제가 그동안 쌓아온 오래된 믿음의 벽을 서서히 허물어뜨리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저는 어쩌면 위대한 발견의 문턱에 서 있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당의 분위기는 다툼보다는 함께 배움의 느낌이 강했으며 생각이 만나고 함께 자라나는 공간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강당 안의 설렘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저는 여전히 제 의견을 굳게 지키려 했지만 동시에 뭔가 변화가 찾아올 것만 같은 예감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새로운 생각과 가능성들이 제 머릿속을 가득 채우기 시작했고 어쩌면 한글에 제가 지금까지 인정하지 않았던 더 많은 면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깨달음이 서서히 자리 잡았습니다. 그 크고 활기찬 강당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각자의 문화를 소중히 여기는 학자분들에게 둘러싸여 저는 언어의 세계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아름답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의심의 씨앗들이 제 마음속에 뿌려졌고 그날 강당을 떠나며 제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 확신했습니다. 제3장 심장이 뛰는 절정의 순간. 저는 그 순간을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강당은 고요해졌고 저는 무대 가장자리에 서서 제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 심장은 청중들의 낮은 웅성거림보다도 더 크게 뛰어 거의 들릴 정도였습니다. 웅장한 강당의 밝은 조명이 저를 비추었고 그 순간 마치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한글이 독창적이지 않다는 제 주장을 평생 지켜왔지만 지금 이 순간 제게는 결심과 동시에 약간의 불안함이 함께 스며들었습니다. 제 이름이 불리자 저는 무대로 올라갔습니다. 강당의 모든 분들의 시선이 저를 향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신 후 저는 차분한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저는 오랫동안 한글이 다른 문자들의 단순한 모방에 불과하다고 생각해왔습니다. 일본이나 중국에서 볼 수 있는 언어의 깊이와 독창성이 부족하다고 여겼습니다. 저는 제 오랜 믿음을 바탕으로 자신 있게 말씀드렸습니다. 제 생각을 명확히 말씀드리면 제 견해가 옳음을 다시 한번 보여드릴 수 있으리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이어가던 중 강당의 분위기에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고요함은 단순히 예의 바른 침묵이 아니라 기대감으로 가득 찬 느낌이었습니다. 제 주장의 한가운데서 주최 측의 기술 담당분이 큰 화면을 배경으로 앞으로 나서셨습니다. 그 화면에는 오래된 문서들의 자세한 그림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바로 그곳에서 한글 창제 과정을 명확하고 과학적으로 적은 훈민정음 해례본의 페이지들을 보았습니다. 문서에는 한글의 각 글자가 사람의 발음, 기관 모양에 맞추어 정성껏 만들어졌음을 보여주는 설명이 꼼꼼하게 달려 있었습니다. 저는 말을 멈췄습니다. 그림들을 바라보며 제 말이 흐려졌습니다. 그 증거는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오래된 문서 한 장 한 장의 세밀한 부분이 제 믿음의 기초를 흔드는 듯 보였습니다. 각 글자의 정교한 획과 그 뒤에 깔린 깊은 설계가 제 눈앞에 생생하게 펼쳐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 오래된 고집과 명백한 증거 사이에서 복잡한 감정들이 솟구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강당은 마치 생각의 만남의 장이 된 듯했습니다. 저는 청중들의 부드럽고 존중 어린 소곤거림을 들었고 사토 교수님과 엘레나 페트로바 교수님 같은 학자분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의 표시를 보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글의 풍부한 유산을 늘 옹호해 오신 김 박사님조차도 변화가 다가오는 것을 아시는 듯 따뜻한 미소를 지으시고 계셨습니다. 제 가슴은 더욱 크게 뛰었고 저는 적절한 말씀을 찾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잠시 용기를 내어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이 문서들은 한글이 사람의 목소리 자체를 생각하여 정성껏 만들어졌음을 보여줍니다. 이런 자세한 증거를 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이번엔 제 목소리가 놀라움과 함께 부드럽게 흘러나왔습니다. 제 손은 떨렸고 연단을 꼭 붙들면서 제 감정을 가라앉히려 애썼습니다. 제가 틀렸음을 인정하는 것은 제게 익숙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청중은 저희 말씀을 들으며 고요하게 계셨습니다. 저는 오랜 세월 언어를 연구해왔고 한글의 뿌리를 이해했다고 믿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는 제 이해가 부족했음을 깨닫고 있습니다.
한글에 담긴 구조와 디자인, 그리고 그 창제에 담긴 과학적 접근 방식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정교합니다. 저는 천천히 말씀드리며 제 머릿속에 새로 들어오는 정보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새로운 이해로 나아가는 발걸음 같았습니다. 화면에 비친 증거들은 마치 그 자체의 언어로 저에게 말을 건네는 듯했고 그 언어는 아름다움과 이치로 가득했습니다. 한글 창제자들이 쏟아부은 정성과 세심함이 느껴졌고 그로 인해 저는 겸손함과 동시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제 회의감의 단단한 벽은 분명한 증거 앞에서 서서히 무너져 내리는 듯했습니다. 강당을 둘러보니 희망과 기대에 찬 얼굴들이 가득했습니다. 마치 그 순간 강당에 계신 모든 분들이 진실을 향한 여정을 함께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한글을 오랫동안 사랑해온 분들과 묘한 동질감을 느꼈습니다. 강당의 긴장감은 마치 단단한 바람처럼 제 생각과 믿음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강한 힘으로 다가왔습니다. 마지막으로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제 자신에게 조용히 고백했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그 한마디는 제 내면의 변화를 온전히 담기에는 너무 간단해 보였지만 진심 어린 말씀이었습니다. 이 순간이 한글뿐만 아니라 그 창제에 영감을 준 문화들을 바라보는 제 시각에 깊고도 오래 남을 변화를 가져올 시작임을 깨달았습니다. 잠시 후 강당은 조용했던 침묵 속에서 서서히 박수갈채가 퍼져나갔습니다. 저는 패배감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안도감과 새로운 배움에 대한 열린 마음이 생겼습니다. 참된 학문은 명백한 증거 앞에서 자신의 생각을 바꾸려는 용기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이 가슴이 벅찬 절정의 순간에서 저는 제 인생과 언어에 대한 이해를 영원히 바꿀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그날 저는 무대에서 내려오며 새로운 의문들로 가득 찬 마음과 한때 제가 소홀히 여겼던 문화의 아름다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마음을 안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것은 제가 오랫동안 지켜온 모든 믿음에 도전하는 전환점이었으며 이제 제 모든 것이 달라질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제사장 전환점. 무대에서 깜짝 놀랐던 그 순간 이후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무대 위에서 청중 여러분의 소곤거림을 들으며 마음 깊숙이 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글 창제의 증거들이 얼마나 확실한지를 깨닫게 되었고 그것들이 제 옛 믿음의 벽들을 하나씩 허물어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 마음이 점차 열리기 시작했음을 그리고 큰 깨달음이 찾아오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저는 단상에서 내려와 강당의 한 조용한 구석에서 숨을 가다듬기로 했습니다. 제 가슴은 아직도 빠르게 뛰었고 앞으로 펼쳐질 일들에 대해 설렘과 약간의 긴장감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화면에 비친 선명하고 자세한 그림들, 한글의 각 글자가 사람의 소리에 맞추어 만들어진 옛 문서의 페이지들이 제 기억 속에 생생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정성스레 그려진 획과 알뜰한 글자 구조는 저로 하여금 언어를 다르게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조용히 앉아있을 때 저는 몇몇 학자분들 사이의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사토 교수님께서 한글의 역사에 대해 낮고 존중 어린 목소리로 말씀하시고 엘레나 페트로바 교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하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언제나 한국 문화를 자랑스럽게 여기셨던 김 박사님조차도 저에게 따뜻한 미소로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분들의 따뜻한 지지는 제가 틀렸음을 인정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임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저는 쉬는 시간 동안 작은 학자 모임에 합류하기로 했습니다. 그중 한 분, 인자해 보이는 한 한국 연구원께서 부드럽게 교수님, 이 문서들을 보시고 지금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라고 물으셨습니다. 그 질문은 간단하고 솔직하여 잠시 생각에 잠기게 했습니다. 저는 마치 전에 몰랐던 비밀의 창을 얻게 된 것 같습니다. 이제 한글이 상상도 못했던 정도의 깊은 고민과 정성으로 만들어졌음을 깨달았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분들의 눈빛이 이해와 공감으로 반짝이는 것을 보니 큰 힘을 얻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대화가 제게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저는 제 과거의 생각이 너무 굳어 있었고 새로운 견해에 마음을 닫고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옛 문서의 모든 세부 사항이 한글이 단순한 글자 체계가 아니라 과학과 예술의 걸작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설명을 듣고 증거들을 볼수록 제 초기 회의감이 오해에 기반했다는 사실을 더욱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학술대회 남은 시간 동안 저는 학자분들 뿐만 아니라 젊은 학생들과도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한 학생이 교수님, 지금 기분이 어떠신가요? 라고 여쭤보았을 때 저는 그 학생의 밝고 호기심 어린 눈을 바라보며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저는 지금 전과는 완전히 다르게 느껴집니다. 마치 숨겨진 보물을 발견한 것처럼요. 예전에 제 생각은 마치 닫힌 문 같았는데 오늘 그 문이 열리면서 전혀 새로운 이해의 세계가 펼쳐졌습니다. 그 학생의 미소는 제게 큰 희망을 안겨주었습니다. 모든 대화와 증거들이 나눠질 때마다 저는 진실을 더욱 명확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제 생각을 바꾸는 것이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오히려 성장하고 배우고 있다는 표시임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한글의 세심한 설계와 그 이면에 담긴 깊은 문화적 지혜에 대해 점점 더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전환점은 갑작스러운 변화가 아니라 수많은 작은 순간들이 모여 이루어낸 차근차근한 변화였습니다. 그날 하루가 끝날 무렵 저는 앞으로 한글이나 언어 자체를 이전과 같은 눈으로 바라보지 않을 것임을 확신했습니다. 제 이해를 향한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으며 열린 마음과 진심으로 모든 새로운 발견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음을 느꼈습니다. 제5장 새로운 시각의 포용. 그 강렬한 토론과 가슴 뛰는 순간들이 지나고 나서 저는 학술대회 강당의 조용한 한 구석에 자리를 잡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마치 어깨 위에 무거운 짐이 내려앉은 듯 저는 이전보다 훨씬 가벼워진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 고요한 순간에 저는 지금까지 목격한 아름다움의 참모습을 진정으로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글 창제의 증거는 단순한 종이 위의 사실들이 아니라 오랫동안 저에게 숨겨져 있던 창의력과 과학, 그리고 정성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저는 여러 학자분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김 박사님께서 옛 문서와 한글의 글자를 만들어내기 위해 사용된 꼼꼼한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쉽고 명료하셨으며 일상적인 보기들을 들어주셔서 모든 것이 쉽게 이해가 되었습니다. 말씀을 들으며 저는 마치 한 노련한 예술가가 한글의 각 글자를 정성스럽게 그려내는 모습을 그려보았습니다. 그 예술가는 매 선과 곡선마다 깊은 존경심과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담아내고 계셨습니다. 조용한 휴식 시간에 저는 사토 교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교수님께서 다정하게 오늘 보신 것에 대해 기분이 어떠신지요? 라고 물으셨습니다. 그 진심 어린 질문에 저도 제 생각을 곰곰이 되새겨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과거에 제가 틀렸었음을 인정했습니다. 익숙하고 편안했던 옛 믿음을 굳게 붙들고 있었지만 진실은 강하게 옛 생각에 도전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 눈이 드디어 한글 창제에 담긴 과학적 사고와 세심한 정성을 보게 되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교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며 따뜻한 미소를 지어주시니 제 새로운 시각에 대한 확신이 더욱 커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학술대회가 계속되면서 저는 주위 분들과 깊은 유대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토론과 발표가 단순한 언어 이상의 더 큰 진리를 향한 여정의 한 걸음처럼 다가왔습니다. 이전의 의심은 마치 저를 가로막던 안개와 같았고 새로운 대화와 증거들이 하나씩 드러나면서 그 안개가 점점 걷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특히 한 작은 모임 토론에서 잊지 못할 순간이 있었습니다. 맑은 눈과 호기심 어린 미소를 가진 한 젊은 학생이 교수님, 오늘 무엇이 교수님의 생각을 바꾸게 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라고 솔직하게 여쭤보았습니다. 그 질문에 저는 잠시 멈춰 서서 그 학생을 바로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오늘 전혀 예상치 못한 것을 보았습니다.
한글의 각 글자 속에 숨겨진 창의력과 과학의 보물을 발견한 기분입니다. 그 보물 덕분에 저는 깊이 살펴보지 않고 서둘러 판단했던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학생의 미소는 말없이 고마움을 전해주었고 그 순간 저는 그 학생뿐만 아니라 배움의 힘을 믿는 모든 분들과 깊은 연결감을 느꼈습니다. 저는 새로운 시각을 받아들이는 것이 제 지식이나 제 연구에 대한 자부심을 잇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장하고 배우는 과정임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변화는 갑작스럽지 않고 제 마음이 서서히 열리며 겸손과 경이로움으로 옮겨가는 고요한 전환이었습니다. 마치 오랜 어둠을 지나 밝고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는 것처럼 저는 세상을 새로운 빛으로 바라볼 수 있는 두 번째 기회를 얻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학술대회가 막바지에 다다르자 저는 모아두었던 모든 메모와 문서를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옛 문서를 한 번 더 읽어보면서 매번 새로운 존경과 감탄의 마음이 솟아올랐습니다. 이제 저는 한글을 단순한 다른 언어의 모방이 아니라 사랑과 정성, 그리고 사람의 발음을 깊이 이해한 위대한 예술 작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마음과 생각이 변화된 채로 학술 대회를 마치고 돌아갔습니다. 앞으로의 제 연구는 예전의 이론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언어와 문화의 아름다움을 기리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참된 배움은 언제나 옳은 것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생각을 받아들이고 진실이 드러날 때 기꺼이 변할 수 있는 자세임을 배웠습니다. 이 새로운 시각을 포용하는 것은 오랜 어둠 뒤에 밝게 떠오른 새 아침과 같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항상 호기심을 가지고 귀 기울이며 모든 문화를 그 고유의 이야기를 지닌 소중한 것으로 존중하겠다고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이 새로운 시작은 단지 한글에 관한 것이 아니라 더 나은 학자이자 사람이 되기 위한 길임을 깨달았습니다. 제6장 밝은 새로운 미래. 학술대회가 끝나갈 무렵 저는 마지막으로 단상에 서서 설렘과 감사의 마음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수많은 얼굴들이 희망과 호기심을 담아 저를 바라보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 가슴은 아직도 두근거렸지만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새로운 것, 소중한 것을 발견한 기쁨 때문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옛 생각에 매달려 왔던 제가 이제는 새로운 시각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음을 느꼈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신 후 저는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저는 언어가 단순한 소통의 도구가 아니라 예술 작품이자 문화의 상징, 그리고 우리 모두를 이어주는 다리임을 배웠습니다. 제 말은 간결했지만 이제 막 깨닫기 시작한 깊은 진실을 담고 있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고백했습니다. 이전에는 제가 틀렸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모방이나 베낀 것이 아니라 정성 어린 고민과 놀라운 정밀함으로 만들어진 걸작입니다. 한마디 한마디를 말씀드릴 때마다 저는 점점 더 가벼워지고 청중과의 연결이 깊어짐을 느꼈습니다. 강당은 따뜻하고 격려하는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마치 그 박수 한 번 한 번이 새로운 시작의 약속처럼 느껴졌습니다. 한글 창제에 관한 옛 문서의 섬세한 그림들, 김 박사님의 명쾌한 설명, 그리고 노련한 학자분들과 젊은 학생들 모두의 다정한 질문들이 제 마음을 열게 한 소중한 순간들이었습니다. 이 모든 순간들이 모여 역사와 과학, 예술이 어우러진 풍부한 문화의 그림을 완성해 주었습니다. 연설이 끝난 후 많은 분들이 제게 다가오셨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악수를 나누고 그분들의 생각을 경청하며 질문에도 답했습니다. 일본의 한 학자께서는 오늘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배움은 결코 멈추지 않으며 모든 문화에는 발견될 보물이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고 한국의 한 학생은 교수님의 마음이 바뀌신 모습을 보며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우리 언어의 아름다움을 알게 될 것이라는 희망을 느낍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작은 순간들이지만 각각의 대화는 마치 새로운 기초를 다지는 한 벽돌처럼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토대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날 저녁 강당을 나서면서 저는 마치 밝은 새로운 세상으로 발을 들여놓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시원한 저녁 공기는 새로운 시작의 약속을 품고 있는 듯 했습니다.
석양의 고운 빛으로 물든 하늘을 바라보며 깊은 평화를 느꼈습니다. 제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오히려 이번 새로운 시각이 앞으로 펼쳐질 수많은 발견의 시작임을 깨달았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그동안 겪은 모든 경험들을 되돌아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조용한 호텔 방에서 제가 적어둔 메모들을 다시 읽으며 한글 창제에 담긴 창의적 지혜를 다시 한번 곱씹었습니다. 저는 한글의 각 글자가 단순한 종이 위의 기호가 아니라 혁신과 문화의 큰 이야기를 이루는 한 부분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참된 언어의 아름다움은 그 언어가 그 민족의 정신을 담아내고 세월이 흐르며 발전해 나가는 데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저는 한국의 역사적 장소들을 방문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놀라운 글자 체계가 태어나고 자란 현장을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오래된 거리들을 거니며 전통 붓글씨가 남아있는 고풍스러운 건물들을 보고 현지 전문가분들과 대화를 나누는 생각에 설렘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이 제 이해를 더욱 깊게 해주어 한국 문화의 아름다움을 다른 이들과 나누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임을 확신했습니다. 제 마음 깊은 곳에서는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음을 느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한글을 무시하던 회의적인 교수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학생이 되어 역사와 예술, 그리고 언어의 섬세한 아름다움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배우고 질문하며 열린 마음으로 새로운 생각을 받아들이겠다고 스스로 약속했습니다. 이제 저는 모든 문화와 언어가 저마다 고유한 이야기와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학술대회의 마지막 날은 저에게 밝은 새로운 미래의 시작을 알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새로운 목적의식을 안고 세상에 제게 새로이 찾아온 존경과 이해를 나누기 위해 나아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앞으로 계속될 배움, 진지한 토론, 그리고 때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얼마나 멋진 진실로 이어질 수 있는지 깨닫게 되는 다음 장을 기대하며 저는 한층 더 풍요로운 인생의 여정을 향해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이야기 어떠셨나요? 한글은 세계 문자 중에서 크기는 작지만 과학적 원리와 창의성은 결코 뒤떨어지지 않습니다. 이그나티우스 머서 교수가 경험한 것처럼 한글의 정교한 설계와 깊은 철학적 배경은 어느 문자 체계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습니다. 서양에서는 아직도 자신들의 알파벳이 가장 우수하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계신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의견 댓글로 남겨주세요. 또한 한글의 과학적 우수성과 아름다운 디자인을 전 세계에 알리는데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변 분들께 이 이야기를 공유해 주신다면 우리 문화의 독창성과 가치를 알리는데 작은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나눌 용기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